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로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정보통신 KICC라고 하죠. 이 회사를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소식부터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며칠 전 6월 19일에 이 회사 주가가 무려 상한가 플러스 29.98%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날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2위에다가 52주 신고가까지 갔으니까요. 이건 뭐 시장 이목이 확 쏠릴만 했죠. 와, 29.98%면 정말 엄청난 건데 이게 갑작스러운 급등이라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단순 급등, 테마성 이슈, 이걸 넘어서 뭔가 좀 의미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KICC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무엇이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한국 디지털 결제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속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좋습니다. 우선 KICC, 이 회사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그 오래된 회사 아닌가요? 1986년 설립이니까. 네, 맞습니다. 역사가 꽤 있죠. 핵심 사업은 그 신용카드 결제 승인 중개, 우리가 흔히 BAN 사업이라고 부르는 분야예요. BAN 사업? 네, 그러니까 카드사랑 가게, 가맹점 사이에서 그 결제 정보를 이렇게 중개해 주는 거죠. 데이터 통신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전국에 깔려있는 가맹점 네트워크예요.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와, 100만 개요? 네, 이게 정말 큰 자산이죠. 물론 온라인 결제 대행 피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100만 개 가맹점 네트워크.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특히 디지털 화폐 이런 이야기랑 같이 엮이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이 방대한 기존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결제 수단이 딱 도입될 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쫙 깔려면 제일 힘든 게 단말기 보급하고 가맹점 확보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근데 KICC는 이미 그 전국적인 도로를 다 깔아놓은 셈이에요. 비유하자면 수도관이 이미 다 설치된 상태에서 새로운 종류의 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오, 비유가 재밌네요. 도로가 이미 깔려 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일종의 진입 장벽인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그 도로가 혹시 좀 오래된 기술 기반이면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화폐 적용하는데 좀 발목을 잡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근데 KICC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자체 기술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고 특허도 한 268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해왔군요. 네, 기술 개발에 계속 투자를 해온 거죠. 물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을 때 기존 시스템이랑 얼마나 잘 붙을지 호환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긴 합니다. 그래도 아예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역시 6월 19일 주가 폭등의 그 결정적인 계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고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법안 발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참고로 이게 지난 대선 때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맞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정책 변화 가능성에 아주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KICC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관련주들도 좀 같이 움직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NHN KCP나 카페24 같은 다른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 주가도 같이 들썩였죠. 예전에 그 페이코인 사례 같은 거 보면 규제 리스크가 엄청 컸잖아요, 이 분야가.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니까 시장이 바로 이거 정책 수혜주 찾아야겠다 하고 움직인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KICC가 가진 그 광범위한 오프라인 결제망이 더 부각된 거고요. 그렇군요. 물론 아직 외환 관리 문제라던가 세부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 이슈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장 기대가 반드시 KICC의 실제 기회로 바로 연결될 거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하긴 그렇죠. 그래도 일단 KICC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회처럼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깔린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굉장히 빠르게 확산시킬 잠재력은 있어 보이네요. 네, 잠재력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게 또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간편 결제 시장 보세요. 이미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플랫폼들이 사용자 기반이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거의 다 쓰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또 삼성페이도 있고요.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게다가 최근에 그 TMF 사태 있었잖아요. 아, 네.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 이후로 피지사들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같은 규제가 좀 강화되는 분위기라 수익성 압박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KICC가 이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단순히 그냥 기존 인프라가 좋다, 기술력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해지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발행갈 주체들, 은행이 될 수도 있고 핀테크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다른 결제 플랫폼 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시너지를 낼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아, 협력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단순히 막만 빌려주는 걸 넘어서 이 새로운 결제 생태계 안에서 KICC가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KICC의 주가 급등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화폐 논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그 파급력이 어떤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매일 쓰는 돈 그리고 결제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탄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그거죠.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기존 사업자가 가진 인프라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보게 만들고 또 시장의 기대감을 얼마나 증폭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KIC가 분명 강점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쟁도 치열하고 규제 변화라는 도전 과제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회를 진짜 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민간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은행에서는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발행 가능성도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CBDC 논의도 계속되고 있죠. 만약에 말이죠.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정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서로 경쟁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금융생활이나 결제 경험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